저 장면 혹시 TV 생중계로 보셨는지요? 아빠 잃은 딸 문 대통령 눈물에 포옹을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5.18 기념식을 찾았습니다. 유가족의 편지 낭독에 눈물도 보였는데요. 오늘 모습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5.18은 불의한 국가 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일각에서는 5.18 광주를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을 비롯한 그래서 문 대통령이 저렇게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친 다음에 저 유가족이 이제 문 대통령이 나오는 걸 못 보고 이제 무대 밖으로 나가자 뒤따라가서 저렇게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저 시간이 좀 한참 동안이어서 여러 가지 좀 많은 울림을 주는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저 이현정이. 네. 저 유가족 딸 여성분이 어떤 분입니까? 김소영 씨라고요. 올해 37입니다. 예. 근데 37년 전 5.18 때 그때 이제 사흘 전에 태어났어요. 아. 태어나서 이 아버지가 완도 수협에서 이제 그때 29살이었어요. 김재영 씨라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완도에서 광주로 이제 왔습니다. 예. 그때가 바로 5월 18일입니다. 그때 결국은 계엄군의 총탄에 맞아서 숨졌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은 딸의 얼굴도 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때 숨졌었거든요. 그래서 딸이 자체가 이제 아버지를 못 보고 이제 죽었는데 오늘 이제 식의 마지막 행사에서 1, 2, 3부로 나눠서 이제 당시 어떤 그런 기억들을 쭉 더듬었는데 그때 이제 그런 기억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감동적인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편지 낭독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런 장면을 보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이제 안아주는 그런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유가족이 대통령 품에 안기는 모습을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이 기념식 자체 규모도 엄청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보다 보통 그럴 때는 한 4천 명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000명 가까이 해서 참가 인원만 해도 1,500 가까이 됐다라고 합니다. 실제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기념사 자체가 A4 용지 3장에서 한 15분 정도 됐다라고 하는데요. 15분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동안 23, 4번 정도 박수가 나왔다라고 하니까 거의 뭐 30초 내지 1분마다 참석했던 분들이 박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5.18 관련 단체뿐만 아니고 4.19 여러 가지 유관 단체들이 다 모여서 했다는 점에서 거의 뭐 어떤 지금 5.18 이후에 어떤 가장 성대한 그런 기념식이 아니었나 그렇게 평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이 물론 친근한 이미지도 갖고 있지만 사실 공식석상에서 그렇게 눈물을 자주 보이는 그 정치인이 아니라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 그러니까 그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겠지만 이렇게 특정 장소에서 이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뭐 세월호 추도식에도 있고요. 그리고 영화 광해를 본 다음에 이제 보좌진들이 왜 문 대통령이 안 나오나 했더니 그 영화를 끝난 다음에 그렇게 관객석에서 많이 눈물을 훔쳤다는 얘기도 있고 이종훈 박사님. 네. 그러니까 결국 5.18 기념식에 문 대통령이 여러 가지 방점을 찍었다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이제 재창을 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못 박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아마 이걸 도로 원위치 시켜서 뭐 합창으로 간다거나 이런 일은 앞으로 이제 벌어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아마 광주 시민들이 이제 많이 이번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많이 참석을 한 게 아닌가. 게다가 또 이번 행사 굉장히 개방형으로 진행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분증 없어도 그 앞에 보안 검색대만 그냥 통과하면 누구나 이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참여 지향형으로 이제 진행이 된 거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아마 많이 우실 겁니다. 제가 보건데 성격상 그런데 다만 이제 공개석상에서 많이 안 우시죠. 그러니까 좀 잔정이 좀 많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래서 뭐 마음씨 좋은 아저씨로 이제 많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제 경우에도 사실은 저 집에서 드라마 보거나 뭐 다큐멘터리 보면서 많이 울거든요. 근데 밖에서는 잘 안 웁니다. 그런데 가보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도저히 누구라도 좀 참기 힘든 그럼요. 그런 눈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요 대통령의 눈물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유가족을 부둥켜 안고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고 유가족을 부둥켜 안고 보듬어주고 위로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참사 발생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위로하는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얘기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모습이라는 게 억지로 연출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국민들이 금방 알거든요. 예.
이번 같은 경우에도 눈물을 흘리거나 위로하는 모습이 이게 연출된 장면이 아니라는 걸 국민들이 아마 다 아셨을 것 같아요. 동영상 보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대통령이 한 번 눈물을 흘리거나 한 번 누군가를 보듬어 줬을 때 그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좀 앞으로 더 많이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 또 많은 사람들이 슬퍼할 때 가서 보듬어주는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여주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문 대통령이 5.18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 5.18 때 이제 그때 그 시위를 하다가 결국 이제 그러니까 연행돼서 잡혀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그 유치장 안에서 사법시험 합격됐다는 소식을 이제 그때 듣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사법시험 연수원을 갔는데 연수원에 차석을 했어요. 근데 결국 본인이 가고 싶어 했던 판사가 되지 못합니다. 바로 시위를 했다라는 그런 전력 때문에 결국 판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돼서 바로 이제 깊네요. 인권 변호사로 이제 부산에서 이제 그 변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5.18과 본인은 정말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5.18 기념식에서 이 화면이 아마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을 많이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올의 피와 혼이 응축된 상징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 그 자체입니다. 오늘의 제창으로 불필요한 논란이 끝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뭐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노래를 하는 모습은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로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보수 정권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다 같이 부르는 것이 아니고 합창단이 합창만 했었었는데 이번 아시다시피 그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와서 1호 그 일자리 처리 다음에 2호 지시가 바로 이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행사에서 같이 부를 수 있도록 했는 조치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 그 본인 같은 경우에도 와서 그 악보를 보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 그 대통령이 됐습니다. 다만 보통 이 노래 같은 경우에는 주먹을 불끈 쥐고 하는데 그와 같은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그 어떤 그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옆에 있는 분들 손에 손을 잡고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정겹게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사실 과거 박승춘 전 보훈처장은 재창을 거부해서 논란이 좀 컸었습니다. 그 화면 한번 같이 보고 오실까요? 영령들께서 남기신 뜻을 받들어 보다 더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드는 것이 그 희생과 아픔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저 김성환 평론가님 네. 진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건 사실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는 걸 저 장면으로 아주 실감하게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 우리 사회 80년대를 거쳐갔던 그 대학 시절을 그 보냈던 분들은 저희 어떤 의미인지를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박승춘 보훈처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박승춘 보훈처장이 그동안에 계속 그 재창을 거부해서 그래서 결국 국회에서 해임 결의안이 3번이나 그 제출이 되는 그런 일까지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동안에는 박승춘 보훈처장이 싫어해서 안 됐던 것처럼 얘기가 알려졌었는데 하태경 의원이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기에 하태경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은 불러도 괜찮은 노래다. 보수도 이거 반대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당시 여당 의원이었잖아요. 네, 새누리당 의원이었었죠. 예. 근데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도대체 왜 그러냐.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시위나 집회에서 시끄럽게 부르는 노래라서 싫어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 특별한 어떤 역사적 의미라든가 어떤 정치적 철학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대통령이 싫어해서 부르지 말라고 했다는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하면은 너무 어이없는 이유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이 다시 역사를 우리가 되돌이켜서 역사를 다시 세우는 측면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 대통령이 오늘 목청껏 부르는 임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 퍼지기 전에
5.18 기념식에서 상록수가 먼저 나왔는데요. 이 노래를 부른 가수는 대선 때도 잠깐 논란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말고 함에도 깨치고 나가 끝내 이기리라. 예, 뭐 보시는 것처럼 가수 전인권 씨가 참석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국민 통합의 일환이다. 뭐 이런 해석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대선 때 다 기억하시겠지만 전인권 씨가 이제 안철수 후보를 지지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러면서 민주당 또 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쪽에서 이제 약간 그 비난 여론들이 좀 많이 그때 그래서 이제 상당히 좀 뭐 공격도 좀 많이 받고 그 와중에 또 이제 표절 의혹까지 이제 불거지죠. 그래서 이거 역시 뭐 이른바 문바들이 지금 작업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논란도 이제 일기도 했고. 문재인 그랬습니다. 대통령 지지자라고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아주 극성 지지자들이 결국 이것도 뭐 이렇게 논란을 이제 유발시킨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제 얘기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오늘 이제 저 자리에 이제 초대를 받았는데 이제 전인권 씨 얘기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자기를 이제 초청한 게 아닐까 생각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보기에도 뭐 배경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맞는 것 같고 전인권 씨 사실은 촛불 집회 과정에서도요 나와서 공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만약에 뭐 모르겠습니다. 청와대가 뭐 약간의 의지를 가지고 한 것이라면 굉장히 잘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높은 평가를 해주시는군요. 오늘 5.18 기념식에 눈에 띄는 장면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여야 정치인이 대부분 광주로 집결했는데 이 인물도 오늘 참석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비롯해서 기념식이 정상화된 것은 참 기뻐서도 여러 정당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 뵙고 감사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제 부족한 점들 돌아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라는 내용도 있고 유현정님. 네. 근데 이제 아까 임을 위한 행진곡 할 때 손잡을 때 뭐 안철수 뭐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귀빈석에 앉을 수도 있는데도 시민석에 앉았단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제 현직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아마 굳이 이제 나가서 뭐 앉기를 이제 거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평범한 시민으로서 이제 시민석에 또 앉았고 또 이번 행사가 이제 예전 행사보다 많이 또 달라진 그런 행사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제 안철수 후보는 반드시 아마 이번에 모임에 갔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 봅니다. 특히 아마 이제 선거가 끝나면서 결국 이제 본인을 지지해줬던 또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텃밭이라고 하는 그런 속에서 그렇죠. 본인이 사실은 이제 그 대선 패배 후에 바로 또 이제 대선 재도전의 의지를 지금 밝혔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전국을 돌면서 지금 감사의 행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그 내려가서 지지해줬던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인상적이었던 게 지금 뭐 당에서는 이제 김동철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에 굉장히 좀 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본인은 보면은 결국 지금 그동안 문 대통령이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칭찬하면서 협조하겠다라는 그런 태도를 상당히 보이고 있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화합의 차원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좀 희한한 부분이 그동안 패배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일종의 휴식기를 갖기 마련인데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뭐 마음이 굉장히 조급하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안철수 전 의원이요?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의 경우에는 대선 후보들이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좀 자숙의 시간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한동안 뭐 이 정계를 좀 살짝 떠났다가 온다거나 아니면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경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정계 은퇴 선언을 했다가 다시 복귀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좀 상황이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는 좀 우리가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보수 정치라고 할 만큼 자기 세력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철수 전 의원의 경우에는 지금 당직도 없죠. 현직 의원직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금 만약 당에서
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 어느 순간부터 잊히는 정치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은 잊히는 정치인이 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입지는 크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안철수는 계속 살아남아 있습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되고요. 홍준표 전 지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비슷한 건데요. 지금 당내에 당권을 쥐지 않으면 차기 대권도 질 수 없다 이런 절박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까지 넘어간 상황에서 계속 SNS로 지금 정치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대선이 끝났지만 이 과거와 달리 지금의 요즘의 대선 후보들은 미디어 정치도 중요하고 자기 현실 입지도 생각해야 되고 국민들한테 잊히는 정치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바로바로 화면에서 볼 수 있어서 저희도 좀 깜짝 놀랐는데 최 변호사님, 근데 오늘 박지원 전 대표가 5.18 기념식에 참석을 안 한 이유가 박 전 대통령 때문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뭐 누구보다도 지금 그 현장에 가 있어야 될 그 분이시고 한데 본인이 그래서 SNS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알고 봤더니만 만만회 아시죠? 그러니까 그 이재만 총무비서관 또 그리고 박지만 그리고 또 정윤회 이 세 사람이 그 비선 실세로서 이 국정을 농단했다. 이와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이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박지원 의원 아닙니까? 만남회라는 단어 참 오랜만에 그렇습니다. 나와요. 그것을 했는데 그게 허위 사실이었다라고 해서 이 그 명명에 된 사람들이 형사 고소를 했고 그 사건으로 해서 이 박지원 의원이 재판에 넘겨져서 오늘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부득이 못 내려가는데 이 사건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 그런 얘기도 지금 그 박지원 의원이 전 대표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사건 같은 경우에 지금 또다시 지금 그 사실 자체가 논란이 되고 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 재조사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재조사와 이 박 의원의 어떤 정치적 미래도 상당 부분 엮여 있기 때문에 이 재판도 한번 좀 관심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인상적인 장면이 머릿속에 남아있는 오늘 오전 5.18 기념식 얘기, 문 대통령이